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그룹 통연의 대표 세무사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공인중개사이시면서 세무사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지금 공부를 하신다면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24년도부터 상대평가로 바뀐다고 올라와 있어요. 네. 이제 아직 완벽하게 통과되지 않은 상태긴 한데 상대평가로 바뀌면 아무래도 난이도 자체가 네.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22년도랑 23년도 이 2년에 걸쳐서는 막차를 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오히려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도전하신다면 이 마지막 2년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정말 많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까지 워낙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동산과 관련된 자격증인 공인중개사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를 보았을 때도 부동산이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러면 그걸 중개해주는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개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전통적인 형태의 중개사보다는 조금 그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형태의 중개 방법들이 발전을 하겠죠. 예를 들면 직방이나 다방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플랫폼 업체들도 사실 많아졌고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조금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모객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네. 특히나 직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나 뭐 VR 관련 이제 IT 기술들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쫓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중개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개사는 많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에 계속 따라갈 그렇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시장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꼭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개보조원이라고 해서 자격증 없이도 중개사무소에 소속돼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분양이나 뭐 시행 시공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중개사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분야에서 뭐 일을 한다고 하시면 그게 필수적인 요건은 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그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종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보조원으로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보조원 자체가 자기가 손님을 모시고 뭐 물건을 설명을 하면서 그 실제적인 계약은 보조원이 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 업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는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일을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보조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 자격증의 필요성을 느껴서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거는 뭐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로 보기에는 네네. 예비 와이프분 또 공인중개사를 취득하신 아, 걸로 네. 봤거든요. 혹시 권유를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권유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만나기 전에 이미 1차를 합격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직장이랑 병행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미 어쨌든 절반을 해놓은 이상 좀 아깝지 않나 싶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저는 좀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걸 취득을 하겠다고 선택을 했고 또 좋은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그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본인이 중개사로서 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그 백업 역할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는 상호 시너지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우 든든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 이 부분은 참 좋다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에서는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뭐 시행이라던가 시공, 뭐 신탁사 이런 부분에서는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을 때 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네. 업무를 할 수 있다. 음, 이런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직업적인 메리트는 혹시 없을까요? 뭐 직업? 네. 아마 많은 분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다. 혹은 뭐 자유시간이 엄청 많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워낙 요새 핫하게 이슈가 됐어서 중개수수료도 약간의 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부동산 시장의 그 흐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최근 2, 3년처럼 이렇게 상승장이 있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매매 거래가 활발하면 그에 맞춰서 이제 부동산도 그 수익적인 측면이 많이 올라갈 테지만 또 그 직전에 하락기였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중개사들도 어려움을 겪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워낙 이 부분도 영업적인 측면이 크다 보니까 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수입은 좀 천차만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부,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네네. 옳은 방향일까요? 사실 자격증 없이도 돈 잘 버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굳이 부동산 공부를 위해서 중개사를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말릴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사실 전업이 아니고서는 네. 뭐 몇 개월 만에 단기간에 취득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좀 더 실전적인 실전에 가까운 맞닿아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부동산 중개사를 공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들은 많아지겠죠. 네. 더 익숙한 용어들은 많아지겠지만 투입 대비 효율을 생각한다면 좀 아쉬울 수 있다. 막 부동산 땅의 흐름을 알게 된다든지 보는 눈에 안목이 생긴다든지 이런 쪽은 아닌 건가요? 그쵸. 사실 우리가 이론이랑 실제는 또 다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